질문. 몇 쪽? 27. 자, 27쪽에 17번. 아주 좋습니다. 너 헤어스타일 바뀐 것 같아? 그지? 언제 잘랐냐? 금요일? 이왕 자르면 날씨도 더운데 확 자르지? 일이 많이 진짜. 그게 많이 자른 거야? 아, 더 많이 잘라야지. 여러분들 그냥 확 잘라놓고 그냥. 봅시다. 17번. 어떤 명제를 풀 때 우리가 집합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항상 참인명제를 가지고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P이면 Q이다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포함관계는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가 필요 조건이다.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P랑 R 사이의 관계는 아직 뭐 특별히 이야기된 게 없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충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Q라는 집합이 있고 P도 포함하고 R도 포함하는 이런 느낌을 그리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거죠. 이 그림이 좀 안 이쁘네. P, R, Q. 요게 이 두 가지의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P와 R 사이의 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을 때, 자, 먼저 1번 P, Q 집합 R 3번과 4번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는 4번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P 합집합 R 2, 3, 4, 5는 Q를 포함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P 차집합 Q 2, 3 2, 3이 R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R 차집합 Q 이렇게 이야기하면 3, 4, 5에서 4를 빼는 거니까 3, 5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P냐? 아니죠. 그 다음에 P 합집합 R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 3, 4, 5 근데 그게 R이냐? 틀렸다. 그래서 확실하게 참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또 질문 20번. 자, 20번 같이 봅시다.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 지었다. 땅의 넓이가 최대일 때 땅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X,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Y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Y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4개 이게 철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알겠죠? 철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X가 4개 있고 Y가 2개 있으니까 4X 플러스 2Y가 16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괜찮아요? X 4개, Y 2개. 철사를 잘라서 이렇게 땅에다가 구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걸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넓이가 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로 나눠서
이렇게 될 거라서 산술기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타이밍에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알겠죠? 절대부등식이 그래서 어려워요. 갑자기 안 쓰일 것 같은 위치에 그냥 그 공식이 막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얘 대신에 8 대입하고 2로 나누겠죠? 이렇게. 그리고 양면을 제곱하면 이렇게. 그래서 xy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8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넓이의 최대 아니면 뭐 둘레의 최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도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괜찮습니까?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같아질 때는 언제냐? 얘랑 같을 때. 얘네들이 같을 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y가 2x랑 같아야지만 xy 넓이의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xy의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큰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큰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는 xy라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y 대신에 2x 집어넣어서 4x는 8, x는 2. x가 2면 y는 4. 이렇게 해서 xy 넓이가 8이 되도록 모양을 세팅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큰 직사각형 모양 땅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거 구하라는 거죠. 안에 있는 거 요거예요. 둘레는 2x 플러스 2y. 이게 둘레가 되는 거고. 대입하고 얼마냐고 4 플러스 8 이렇게. 괜찮나 이거? 자, 또 질문 31쪽에 13번. 자, 같이 봅시다. 이제 집합 3개 가지고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잖아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 공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런 공식을 내가 쓸 수 있냐 없냐는 써보고 되면 오케이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푸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코스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쓰고 이렇게 할까? 자, C 차집합 이거 칸으로 채워야 되겠다. 5, 6, 7. 먼저 여기 A 교집합 B 2번과 3번 영역 합쳤을 때 원소의 개수가 4개 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C 차집합 A 6번과 7번 영역 여기에 원소가 8개 있다고 하고요. A 차집합 B 1번과 4번 영역에 원소가 3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이 부분은 어디냐? 라는 거고, 자, A의 여집합, 이거 8까지 쓸까?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은 5, 6, 7, 8. 이 영역이고, B는 2, 3, 5, 6. C의 여집합은 1, 2, 5,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교집합이니까 얘네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5번밖에 없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구나. 자, 여기 보세요. 1, 2, 3, 4, 6, 7. 여기 다 알려준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하면 15. 이만큼 15가 들어있다. 이거죠.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15, 30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15일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 그래서 합집합 3개짜리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자, 또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세요. 열심히 못했죠, 공부를? 자, 이 주말에 숙제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문항 좀 해볼까요? 저기 집합에서 고난도. 많이 안 풀어봤겠지? 그래서 방금 했던 요 문제 있죠? 방금 했던 이 문제가 이 3번 문제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요 3번 문제 집합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응? 반대로네. 리을 보고, 라 보고 라. 요 정도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펀드를 거래한 모든 사람은 예금 거래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펀드가 예금 안에 있어야 한다. 요 정도 그림만 있으면은 문제 풀 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두 거래. 주식만 거래. 주식을 거래. 얼마예요? 14. 주식을 거래. 37. 그러면은 23. 여기 23.
사람의 뭘 구하는 거야? 예금과 주식만 거래한 사람 수를 구하시오. 펀드는 거래하지 않고 예금과 주식만 거래한 사람.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건가? 여기 어떻게 구하지? 이거 이렇게 물어본 건가요? 펀드는 거래하지 않고 예금과 주식만 거래하는 사람. 아닌가? 네, 이거 A 교집합 C에서 B 뺄 거 아니에요? A 교집합 B에서 아, 그러니까 저기 펀드랑 아니지 예금이랑 주식의 교집합에서 펀드를 빼버리기. 그리고 네, 맞아요. 근데 펀드를 거래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금이랑 주식의 교집합. 이면은 펀드에서 쪽은 그냥 빠져버리니까. 잠깐만, 예금이랑 주식. 23명 그냥 저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라인을 어떻게 재는 거지? 그건 안 구해도 되는 거죠. 교집합이 6 더하기 23이니까 이거지요? 아니, 예금이랑 잠깐만. 29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펀드 거래한 사람을 빼버리면 6명을 빼면 23명. 23명. 아, 여기 엔드야? 아, 뭘 말을 이상하게 했어. 자, 여기는 예금 교집합 주식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금과 주식만 이렇게 하니까 예금이랑 주식을 이렇게 다 말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과라고 이야기해서 교집합이구나. 예금이랑 그리고 주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금, 교집합, 주식. 그래서 여기 예금이랑 주식이랑 교집합 부분이 여기죠. 이만큼. 그런데 그것 중에 펀드를 거래하지 않은 거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여기겠어요. 그죠? 이래서 한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또 1번 해볼까요? 1번. 1번도 괜찮은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집합을 하나하나 만들면 됩니다. A1은 얼마인지, A2는 얼마인지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집합을 했을 때 전부 다 만족하지 않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는 못 풀어요. 그냥 하나하나 써봐야 돼요. 뭐지? 자, 교집합을 계속 하나 해나가다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A1이 이런 느낌, A2가 이런 느낌, A3 이런 식으로
여기 시작 지점이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줄어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몇 번째가 됐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숫자가 커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보다? 12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n을 찾고 있는 거니까 공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어떤 숫자 집어넣느냐? n에다가 6, 7, n이 6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11부터 12까지. 맞아요? n이 6이면은 11부터 12까지 이렇게 될 거고, n이 7이면은 13부터 12까지 이렇게 되는데, 13보다는 크고 12보다 작은 그런 자연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될 거거든. 그래서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돼버리면은 얘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교집합을 했을 때 계속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요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K가 7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K가 5, K가 7이면 여기에 7 집어넣고, 그러면 A5의 원소의 합 이렇게 물어본 거라서 A5 같은 경우에는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9, 10, 11, 12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푼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기호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되게 집합에서는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한다 라는 거. 2번은 봅시다. 그래, 2번도 해야 되겠다. 2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림 그려서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 건지를 판단해 봅시다. 정진이 또 자? 괜찮아? 여기가 어딜 원하는 건지 일단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림 그려서. 펜다이어 그림 그려서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도 쪽은 하기가 힘들 수 있지요. 망했어? 왜? 니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 니는 열심히 해야지. 니네가 더 급하니까. 아니죠. 이해 안 했어요. 저 뒤에 페이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 그냥 알아서 했어요. 여기 뒤에 봤어요. 그래? 그냥 알아서. 진짜 몰랐어.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안 해. 아직 안 와가지고.
마이너스. 자, 여기 보세요. 요거에 대한 기호는 그냥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앞으로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한 약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좀 이쁘죠. 드보르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여기를 뜻한다.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한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기억. 일단 벤 다이어그램의 숫자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2랑 4가 겹치니까 이렇게 써주고 1, 3, 5, 6, 8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22하의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 2, 3, 4, 5, 6 여기 7, 8, 9부터 20까지 이게 다 갖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A 교집합 B가 아닌 건 몇 개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랑 4가 아닌 건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전체 집합 원소가 총 20개니까 20개 중에 2개를 뺀 나머지의 원소 개수를 물어본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그 표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 괜찮습니까? 이해됐나요 지금? 요거? 그래서 A 교집합 B 이 2개를 뺀 나머지 원소 개수 18개.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에 원소의 개수가 여기가 더 많더라 라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S의 B, C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이거 원소의 개수보다 더 많다. 그 말은 뭐냐면 교집합의 개수가 더 작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 영역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게 요거잖아요.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개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 이런 의미니까 뜻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교집합 C의 원소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질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더 원소의 개수가 많다 그랬으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오히려 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거죠. 다음 디귿. 디귿 같은 경우에 이렇게 B가 A를 포함하니까 이런 그림일 때는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고, 이 그림일 때는 요거는 우리가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서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나눴을 때 교집합이 여기죠.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1번과 2번 영역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1번과 2번 영역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B의 여집합은 3번만 이야기하는 거, 여기 1번만 이야기하는 거죠. B의 여집합 N입니다. 이거는 1번 영역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면은 여기가 더 많을 거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야, 니네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고난도도 거의 안 했겠죠? 연습을 좀 해볼까요, 지금? 자, 해봅시다. 시간을 좀 줄게요. 1, 2, 3.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죠.
영진아, 물 한 잔 먹고 와, 빨리. 괜찮아, 빨리 물 한 잔 먹고 와. 여기 정수기 가깝잖아. 빨리 갔다 와. 자, 먼저 여기 1번 문제에 요거 있잖아요. 요 기호. 이렇게 3개를 썼습니다. 3개를 써서 PQR을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면은 1이 되는 거고요. 이 명제가 거짓이면은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요거 위에 거. x가 2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x가 홀수면 x의 제곱은 짝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습니까? 이해됩니까? x가 홀수면 제곱해도 홀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럼 빵! 0입니다, 0. 그 다음에 여기 x의 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면 루트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 명제가 조금 어려우면 이 명제의 대우를 이용해 봅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는 루트 x가 2의 배수이면 x의 제곱은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x가 2의 배수가 되려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4 맞습니까? 16 그 다음 뭐 있습니까? 36 뭐 이런 것들이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야지 2의 배수로 나올 거예요, 루트 x가. 괜찮아요? 그래서 루트 x가 2의 배수가 되려면 2, 4, 6 이런 애야 되니까 x는 4, 16, 36 이런 애들이야 돼. 그래서 x의 제곱은 2의 배수다.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루트 x가 2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2의 배수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참이면은 1, 거짓이면 0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0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0 괜찮나? 이해됐어요? 상황? 괜찮습니까? 오케이. 2번 2번 봅시다. 부정이 참이 되고 싶다. 자,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 수 있겠죠. 어떤은 모든으로 부정하는.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고 나서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래야 된다 라는 거죠.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은 그냥 2차 함수 문제예요. 알겠죠? 부등식을 부등식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랑 y랑 같으니까 y가 0보다 크고 싶다. y가 0보다 크면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x축 위에 2차 함수가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x축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밑으로 언젠가는 내려가니까.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아래로 물록이어야 되고, 아래로 물록이려면 일단 a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이 있냐 없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x절편이 2개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x절편이 1개 있으면 판별식이 0이고, x절편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12a,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제곱은 12a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다가 5 이하의 정수를 때려 넣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쓸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1인 경우 b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1, 2, 음이 아닌 영구 때 되겠네. 1, 2, 3.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돼야 되겠다. 나중에. 자, a가 2일 경우, a가 2면 여기가 24죠. 그래서 0, 1, 2, 3, 4. 5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괜찮나요? 자, a가 3이면 36이니까 1부터까지 다 되는, 0부터까지 다 되는 거죠. 4를 집어넣어도 0부터 5까지 다 되고, 5를 집어넣어도 0부터 5까지 다 되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쓴 거는 2차 함수라고 판단을 해서 식을 만든 건데, 이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아니면 어떡할래? 라는 거죠. 그래서 a가 0인 경우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a가 0이라면 식이 b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때는 b가 어떤 숫자가 되더라도 만약에 b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b가 양수라고 하면 증가함수니까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 b가 음수라면 감소함수여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b가 0이라면 x축이 있고 3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거는 0보다 작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a가 0일 때도 한번 관찰을 해주긴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래서 0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따로 해준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되는 거는 저쪽은 안 되니까 여기서 개수를 세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 3번.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 내가 이거를 우리 수업할 때 비슷한 걸 하지 않았나? 내가 다른 문제 집에서 비슷한 걸 해주지 않았나요? 니네가 아니냐? 오케이. 니네한테 해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동원아, 우리 안 했냐? 수업 시간에 다른 걸로? 아니, 전제 품종은 있는데 어. 어느 품종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 좋습니다.
자, A만 거짓말을 했고 각 영화를 관람을 한 학생이 한 명이다. 그러면 두 영화 PQ를 관람한 사람과 아무것도 관람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A는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P와 Q를 모두 관람을 안 했다. 이게 거짓말이면 우리는 A라는 애는 P 또는 Q를 관람을 했나 보다. 어떤 거 관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라는 애는 관람을 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B. B는 관람을 했고 Q는 관람을 안 했다. 야, 이거 뭐 다 정해져 있는데? P를 관람을 못했거나 Q를 관람을 못했다. 자, 여기 A는 뭘 관람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람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서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B는 P를 관람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P를 관람한 학생은 B. 그 다음에 C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관람을 안 했다는 쪽이죠. 그러니까 A는 관람을 한 쪽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A가 Q를 관람을 한 거겠죠. C는 아무것도 관람을 못한 거. 뭐야? 아무것도 관람을 못한 거는 C.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지. 괜찮습니까?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383번. 비슷하죠? 형진이 시켜야지. 형진아, 너 시킬 거야. 이거는 수학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수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사고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저거는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진아, 자, 수지, 송이, 민준. 자, 지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진실이래. 먼저 수지가 진실이라고 해보자.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서울, 부산, 광주. 자, 그럼 서울에는 누가 살고 있지? 수지. 자, 그러면 송이.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이래. 그럼 송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실제 의미는 서울에 송이는 살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실제로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지가 진실을 말한다는 말은 일단 틀렸겠구나. 그럼 송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게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라고 하죠. 그러면 송이가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랬어. 그럼 송이는 어디 살고 있다는 거야? 일단 서울에 안 사는 거니까 부산 또는 광주에 살고 있다는 의미지. 그러면 민준이는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민준이는 어디 살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 민준이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송이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서울이 아니면 부산에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수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거짓말이래. 수지는 서울에 안 살아야 되는데 여기 또는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겹치지. 그러면 그럼 이것도 모순이다. 이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민준이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송이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면 송이는 어디 살고 있다? 여기에 송이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민준이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광주가 아니면 서울 또는 부산인데, 그지? 서울에는 송이가 살고 있으니까 민준이는 부산에 살아야 된다. 맞나? 그리고 수지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거짓말이니까 서울에 살면 안 돼서 부산 또는 광주에 살아야 되는데 민준이가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광주에 수지가 살면은 말이 맞아지는 거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간다. 이해됐나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384. 연습. 그러면 뭐 시켜볼까? 우야가 정답은 1, 2, 3, 4, 5번 중에 몇 번? 1번. 자, 예를 들어서 B가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C가 범인이다가 진실인데 C가 내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진실이 되는 거죠. 진실은 한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B가 진실이라는 건 모순이 생기는 거고, C가 진실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C가 범인이 확실한데 A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진실이 되는 거죠. C가 범인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A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B랑 C가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B가 범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했고 다시 책으로 돌아갔어. 여기 대나무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함수 진도 나갈게요. 자, 쉬는 시간.